법무법인 에이블의 배삼순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법무법인 에이블의 윤호섭 변호사입니다. 구독자 100명 이벤트로 그렇죠.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한 누나에게 대략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2,45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라 빌려줬는데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연인 사이라고 느꼈던 카톡을 주고받았고 제가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옆에만 있어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냈다고 채무자가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사실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고 채무자가 집도 경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전셋집이 경매가 되었다고 사기를 쳤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는 것이 사실과 달라서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데 요즘 판사님들이 다 기각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비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얼굴 한번 보지 않았고 항상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갚을게, 그리고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사는 지역으로 와서 같이 살게 라고 말하면서 빌려갔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네. 얼굴도 한 번도 못 봤다니. 저희가 지금 이제 구제수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형사적인 구제수단과 민사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형사적인 고소는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형사소송은 저희가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민사적인 구제수단인데요. 그 전에 배상명령이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사기나 폭행이나 이런 이제 범죄 피해자가 있을 때 별도로 이제 피해나 뭐 재산적인 손해, 뭐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또 위자료라든지 이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형사소송 절차에서 간이하게 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제도예요. 형사소송 1심에도 할 수 있고 법원에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요. 판사님이 보시고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인용을 판결해 주시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뭐 불명하거나 아니면 그 피고인의 그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하를 시키기도 하시는데 이 사안은 뭐 금액이 조금 정해져서 모르겠습니다. 단독 범행이어서, 그죠? 기각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판사님들이 다 기각시킨다고 들었다고. 이게 정확히 어디서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서 이 뭐 기각시킨다고 들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긴 그런데, 일단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형사사건, 형사재판은 그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 민사재판이랑 다르죠. 민사재판은 이제 이런 사안인 경우에 상대방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고, 근데 그 처벌하는 절차에서 또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판사가, 형사재판에 이제 판사가 이제 민사재판, 민사 판결문에 효력이 있는, 같은 효력이 있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이런 효력이 있는 그 배상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각시키는 경우는 대부분이 방금 이제 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데 이제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기 사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안도 배상 명령 신청이 되면 뭐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그 재판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기소가 돼서 뭐 배상명령이 뭐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채무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이제 이게 돈을 준 거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로 평가가 돼요. 하나는 빌려준 거다. 또 하나는 가지라고 준 거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명확히 다른데, 빌려준 거는 돌려받겠다는 의사인 거예요. 우리가 금전 소비 대차, 뭐 대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너 가지라고 준 거예요. 돌려받을 의사가 없는 것, 이건 증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을 준 것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준 사람은 대여라고, 빌려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받은 사람은 증여, 가지라고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연인 사이라고 느꼈을 정도라면 뭐 차용증 같은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없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경위를 보거나 돈을 준 이후에 이 남자분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언제까지 줄래 내지는 여성분들이 뭐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옆에 있어 가지라고 준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게 과연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참작 사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상은 2,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증여로 주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저희 상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채용증인데 없으니까 간접적인 증거로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청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고죠. 원고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대여가 입증이 안 되면 패소래요. 이런 자료를 반드시 조금 꼼꼼하게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무자, 그러니까 여자분께서 주장을 하는 게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옆에만 있어 라는 식으로 카톡을 보냈다. 이 카톡 내용을 가지고 증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그 형사사건에서 사기로 처벌되느냐도 관건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증여면은 이제 사기가 안 되는 거고 빌렸는데 안 주는 거면 이제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으면 조금 불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그래도 이제 피고인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좀 애매하게 되면 증여의 취지 말이 한 두어 개라도 있으면 사실 판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기로 뭐 판결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질문이 이제 민사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민사로 됐을 때 이 말을 딱 보니까 제가 그냥 잠깐 드는 생각이 증여가 된다고 해도 조건부 증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건부 증여. 그럴 수 있죠. 내 옆에만 있어. 그러니까 나랑 이제 연인 관계가 유지가 계속 된다고 하면 그런 조건으로 이제 증여를 하는 거다. 근데 그 조건이 이제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민사 사안에서는 그렇게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주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대여로 주장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예비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의 요지는 이제 변호사비는 얼마나 받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법무법인마다 정해진 금액이 내부적으로는 다 있어요. 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금전 청구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돈의 액수 2,450만 원이면 그걸 소가라고 하거든요. 소송 목적의 가액이라고 해서 소가라고 하는데 소가 베이스로 보통 많이 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 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소송 비용을 패소자한테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 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이 되는데 자기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에 정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변호사 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칙인데 그 규칙을 보면 소가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산입되는 비율이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변호사 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칙보다는 조금 많이 받긴 합니다. 일반적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왜냐하면 변호사 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칙이 현실적으로 형성된 변호사 보수보다 액보다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많이 낮아서 그보다는 조금 더 지급을 저희 내부적으로 받고 있는데 2천만 원을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를 법에서 정한 한도가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보다 더 많이 지출하셨다.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 어디 가셔갖고 330만 원에 이제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때는 20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랄까 그 소송비용 착수금이라 이 기준은 내부 쪽이 자료이기 때문에 오픈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방하시면 자세하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가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추가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저희 담당자분 정 과장님, 정 과장님하고 노래 놔주시죠. 일정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상담까지는 방문 상담까지는 무료로 해드릴게요. 훌륭하시네요. 그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약속이 지켜지는 공정한 아름다운 사회. 법무법인 에이블 낭만 로펌.